안녕하세요. 원방쌤입니다. 이번 강좌는 제가 30년 이상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맨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보통 다른 쌤들은 잘 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영어 단어를 익혀놔서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의미, 영어로는 physical meaning이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추상적인 의미, abstract meaning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징적인 의미, symbolic meaning이죠.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이 물리적인 의미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형태가 있는 1차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hand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hand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가 손이죠. 그리고 의미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시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손의 모양이 바늘이죠. 그래서 시계의 바늘을 hand 합니다. 그 다음 hand가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면 자, 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로 쓰면 손으로 건네주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즉 아이디어나 감정, 특성 등을 나타내는 2차적인 의미를 추상적인 의미라 합니다. 역시 핸드에서 2차적인 추상적인 의미는 명사로 쓰였을 때는 도움의 손길이죠. 손길의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면 도움의 손길, 즉 도움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help.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손이 가지는 의미가 소유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솜씨입니다. 손이 가지고 있는 솜씨. 그 다음 네 번째는 글을 쓸 수 있는 필적이죠. 그 다음에는 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hand가 쪽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로 쓰이게 되면 후대에 넘겨주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추상적인 의미가 더 발전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상징을 표현하는 3차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역시 hand를 예를 들어 보면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솜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솜씨에서 의미가 상징적으로 발전해가 솜씨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일을 하는 사람, 일손, 직공의 개념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핸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1차적인 개념, 2차적인 개념, 3차적인 개념을 문장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they walked hand in hand. they, 그들은 walk, 걸었다. hand in hand, 손에 손을 맞잡고 뜻이죠. 이때 hand의 개념은 손이죠. 그래서 관사 없이 hand in hand, 손의 개념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ese boxes? Can you give me a hand? 자, can you 뭐 해주시겠습니까? Give me a hand. 나에게 손을 주시겠습니까? 역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영어로 고쳤으면 help me겠죠. 그 다음 with는 뭐 하는데 뜻이죠. with these boxes, 이 상자에 대해서 이 상자를 옮기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이 상자를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hand는 help, 도움의 개념으로 쓰였죠. 그 다음 세 번째, it was a large farm with over 20 hired hands. 자, 그것은 was a large farm, 큰 농장이었다. with over 20 hired hands. with는 무엇을 가진 하는 전치사 구로서 앞에 나오는 farm, 농장을 꾸미는 개념이겠죠. 무엇을 가진 농장. over 20, 숫자 앞에 over, 이상이죠. 그 20, 20명의 hired, 고용하다, 채용하다의 개념에서 D가 붙어가 고용된, 채용된, hand, 손, 일꾼이겠죠. 일꾼. 20명 이상의 고용된 일꾼을 가진, 일꾼이 있는 큰 농장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let's give the children a big hand. 자, let's 합시다. give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줍시다. a big hand, 큰 손을 줍시다. 큰 손. 이때의 개념은 큰 박수죠. 박수. 큰 박수갈채. 박수갈채를 줍시다. 자, 그 아이들에게 큰 박수를 쳐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He is a good hand at cooking. 자, 그는 is 뭐뭐다. A good hand. 좋은 손이다. 좋은 솜씨다. 좋은 솜씨를 가진 사람이다. At cooking. 요리하는데. 자, 그래서 a good hand at. 어디에 훌륭한 솜씨를 가진 사람. 결국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겠죠. 그는 요리에 능숙한 사람이다. 그는 요리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The hour hand points to 5 o'clock. The hour hand. 충분히 알 수 있겠죠. hour, 시간, hand, 손. 시계, 시침이겠죠. 시침이 point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지적하다 이런 말이죠. To 5 o'clock. 5시를 가리키고 있다. 시침이 5시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Please hand in your keys when you leave the hotel. Please hand in. 자, please 뭐뭐 해주세요. 명령문의 개념이죠. hand in. 자, hand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건네주다. in. 안으로 건네주다. 안으로 건네주는 것은 제출하다겠죠. Your keys. 열쇠를 반납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When you leave the hotel. 당신이 호텔을 나가실 때. 이런 말이죠. 자, hand in. 무엇을 제출하다. 그 다음 These skills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se skills, 이런 기술들은 have been handed, have been 다음에 handed라는 가부분사가 왔죠. be handed, 수동태의 꼴입니다. hand는 넘겨주다, 건네주다, down, 밑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 후대에 건네주다는 뜻이겠죠. 이런 기술들이 수동태입니다. 동작을 받는다는 개념, 넘겨져 왔다, 전해져 왔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rom A to B를 해석할 때는 from 다음에 이 세대에서 to 저 세대로, from A to B, A에서 B로, 이 뭐뭐에서 저 뭐뭐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합니다.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그럼 우리가 세대를 걸쳐서 다음 세대로 이 말이겠죠. 세대를 걸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자, hand down, 후대에 건네주다는 추상적인 또는 상징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break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reak라는 단어는 뜻이 엄청 많죠. 사전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는 깨트리다, 깨다. 그 다음에 부러지다, 부수다는 개념이죠. 1차적으로 실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갈라진 틈, 중단, 끊김 뜻입니다. 그다음 이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무엇을 중단시키다. 그 다음에 법이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게 되면 쭉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김, 휴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쭉 연결되다가 사람 사이에 결별,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의 파산, 이런 것도 브레이크랍니다. 그 다음 이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상징적인 개념을 지게 되면 갑자기 속보로 알리다, 뉴스를 알리다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깨트린다는 개념에서 갑자기 뭐뭐하다, 깨고 뭐뭐하다, 강제로 뭐뭐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시간의 흐름, 안 그러면 동작의 흐름, 물체, 줄 이런 걸 생각하면 가운데 이렇게 깨트림이 있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끊김이 있는 거, 흐름이 끊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깨트린다는 말은 갑자기 뭐뭐한다, 안 그러면 강제로 뭐뭐한다. 자, daybreak입니다. daybreak, 새벽의 개념이 있죠. 어둠이 싹 깨지고 날이 밝아오는 거 daybreak. 그 다음에 breaking news 이런 말 쓰죠. 깨트리는 뉴스다. 빨리 알려지는 뉴스죠. 속보겠죠. 속보. 이런 의미에서 break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봅시다. We took a 10-minute break. 우리는 가졌다. 10-minute break입니다. 그러면 10분간의 브레이크를 가진다. 휴식이겠죠. 공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끊기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입니다. 휴식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런 말 쓰죠. 잠깐 커피를 마시고 하는 휴식. 런치 브레이크, 간단한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휴식. 런치 브레이크 이런 말 쓰죠. 그 다음 He broke the news to her. 자, 그는 broke 했다, 깨뜨렸다. The news, 그 뉴스를 깨뜨렸다. 그 뉴스를 알렸다는 말이겠죠. to her, 그녀에게. 그는 그녀에게 그 뉴스를 급히 알렸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she broke her promise. 자, 그녀는 깨뜨렸다. her promise, 자기의 약속, 뭐뭐 하겠다는 약속을 broke, 깨뜨렸다, 어겼다는 말이죠. 네 번째,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우리말 6.25 사변이죠. 한국 동란이 broke out,
break out. break은 깨져가지고 out, 티 나오는 거죠. 깨져가 티 나오다. 갑자기 발생하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발발하다는 말입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뜻이죠. There was a break in her voice. There was a break. 브레이크가 있었다. In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에는 브레이크, 끊김이 있었다. 자, 이때 끊김의 개념에서 조금 더 의미가 발전한 목소리가 끊긴다. 목소리가 잠긴다. 목소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사춘기 소년의 변성기에 이르는 목소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게 브레이크죠. 목소리와 연관되면 목소리에 갑자기 감정이 섞인 변화. 이런 개념입니다. 변성기에서의 소리의 변화.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 she broke into tears. break 그녀는 갑자기 뭐뭐했다. into는 뭐뭐 속으로 갑자기 뭐 tears 눈물입니다. 눈물 속으로 갑자기 깨트리갔다. 그럼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단 말이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break into tears.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break into laughter 이런 말 쓰죠. laughter 웃음입니다. 자, 그 다음 they broke into my car and stole my radio. break into입니다. 깨트리고 into 안으로죠. 깨트리고 안으로 들어가다. 우리말에 적합한 표현이 침입하다는 뜻이 있죠. 그들은 break into my car, 내 차를 깨고 들어가서 and stole my radio, 내 라디오를 훔쳐갔다 말이죠. There is no break in the line of the people who were waiting. There is no break. 브레이크가 없다. 끊김이 없다. In the line of the people, 사람들의 줄에는 who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열에는 끊김이 없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에는 끊김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물리적인 의미, 그 다음 추상적인 의미, 그 다음 의미가 더 발전해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배웠습니다. 이런 걸 알고서 단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맨 첫 번째,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사전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게 되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은 단어 해설을 전부 읽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을 파악해야 됩니다. 단어 해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추상적인 느낌 이런 게 파악이 될 겁니다. 개념과 느낌이 파악되었으면 반드시 발음을 함께 익혀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단어의 강세의 위치가 중요하죠. 강세가 어디에 있느냐, 강세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단어의 강세가 있는 모음은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되죠. 다른 부분에 강세가 없는 부분이 혹시 발음이 틀리더라도 의미는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세의 위치에 주의해서 발음을 해보고 그 발음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찾은 내용은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예문과 함께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학습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10번만 반복해서 학습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죠. 이렇게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간 내용은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독해할 때, 듣기 할 때 언제든지 활용이 되니까 반드시 학습한 단어가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반복 학습도 한 번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달아서 쭉 하는 것보다는 30분씩 끊어서 4번, 5번 되풀이해서 보는 것이 장기 기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와 이 세 가지 의미를 이용한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좋은 강좌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 때까지 바이.